내가 푼 문제에 대해 고찰을 해야 되고 귀찮거든요. 그리고 오답 노트는 어느 정도의 양이 쌓여야지 이제 효과를 발휘를 해요. 오답 노트의 그 역할은 오답을 복습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모아놓고 계속 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뭘 틀린지 파악을 하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양을 좀 쌓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일기 쓰기 도전해 보셨어요? 일기 쓰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수학 문제를 그렇게 정리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진짜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유의미한 양을 쌓기 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만드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노트 형식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제 경우에는 이제 실수하는 거, 수학 문제 풀다가 계산 실수하고 그런 경우가 여러분 많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줄이는 용도엔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단 실수라는 것 자체가 그 용어의 말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실수하는 문항은 적어요.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여러분 지금 수학 문제를 뭐 한 바닥 풀면은 30% 틀린데 틀린 문제를 다 정리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하는 문제는 너무 많은 건 실수가 아닌 거예요. 실력이 부족한 거고, 몇 문제 없단 말이에요, 실수하는 거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되게 놀라운 점을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는 거 유형이 똑같아요. 실수하는 유형이 생각보다 똑같아서 여러분 되게 얇은 노트 있죠. 5장쯤 정리해보잖아요. 아, 내가 이런 거 실수하는구나, 이런 걸 못 보는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이게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모든 과목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수학에서 이런 게 좀 많이 유효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여러분이 지금 당장도 수학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 이야기예요. 수학 공부법 중에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셋. 두 번째는 여러분이 틀린 문제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마인드셋인데,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대전제, 여러분 지구는 둥글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반드시 이제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조건은 반드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거, 뭐야 당연한 소리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문제 풀이하다 탁 막혔어. 만약에 문제 풀이하다 막히면은 그 즉시 문제를 다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뭘 찾냐? 내가 문제에 안 쓴 조건이 있나? 내가 아직 이 조건을 안 썼네. 문제의 조건을 다 썼을 때 안 풀리는 문제는 잘 없어요. 보면은 내가 어딘가 막혀서 이 조건을 못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로드맵이 생겨요. 이 조건을 써먹어야 되는데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그래서 모든 조건이 반드시 사용된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은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게 가장 제가 좀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셋이라 그랬죠. 모든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배운 범위에서 풀리게 돼 있어요. 이 마인드셋을 생각보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 너무 어렵다, 그리고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어떻게 풀지?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문제는 내가 배운 개념에서 반드시 풀리게 돼 있을 텐데 왜 안 풀리지? 이래야지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딱 문제를 풀 때 막혔을 때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은 이거 안 풀리는 문제인가 보다, 내가 못 푸는 문제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에 어떤 개념과 유형을 충분히 쌓은 학생이라면은 모든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풀립니다. 이 마인드셋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마치 지구는 둥글다처럼. 그리고 이 1, 2번에 비해서 약간 사소한 팁이긴 하지만 세 번째는 계산이 너무 복잡하면 뭐가 잘못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너무 이상하고 막 산으로 가잖아? 그럼 이걸 또 끝까지 붙들고 우직하게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은 시간을 날릴 공산이 커요. 왜냐면은 여러분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답이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문제를 풀다가 계산이 산으로 간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생각한 방향이 진짜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무조건 틀리다는 건 아니고 한번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 진짜 맞나?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풀이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틀린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 틀린 문제를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수학 파트에서, 그리고 솔직히 전체 중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실용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틀린 문제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뭔가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럼 틀린 문제를 딱 보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을 하죠?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저도 별 생각 없이 공부를 할 때는 문제 풀이를 보고 아 이거네, 그리고는 좋아, 이 문제를 나는 이제 풀 수 있어 라고 생각은, 이게 내가 해답을 보고 아 이거구나, 그럼 다시 보면 당연히 풀 수 있죠. 왜냐면은 내가 이걸 이미 봤잖아. 이 열쇠 뭐지? 이 문제 열쇠를 봤단 말이에요. 이걸 당연히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틀린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해야 돼.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를 보고 아 이거네, 이게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뭐 표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 풀이가 이 정도, 그 한 8줄이 있으면 그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건 한 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계산 과정이고 어떤 발상을 하지 못한 거죠. 어떤 발상을 하지 못해서 그 문제를 못 풀었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은 내가 이거를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개념에 있는 내용일 확률이 높아요. 다 개념이 있는 내용일 거예요. 개념이 있는 내용이고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은 떠올릴 수 있었을 내용일 텐데 왜 못 떠올렸지 이걸?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 왜 끝까지 파고 들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왜 못 풀었지? 그러니까 이건 생각이 왜 안 났지? 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그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었을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3번 과정은 쉬워요. 1, 2번 과정이 어렵지. 왜냐면 1, 2번 과정이 그냥 한 번 보고 치우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2, 3분 정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확히 내가 몰랐던, 내가 못 떠올린 그 핵심이 정확히 뭔지, 그거를 내가 못 떠올린 이유는 정확히 뭔지 계속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계속 이제 파고 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굉장히 에센셜한 본질적인 게 하나가 나올 거예요. 아, 내가 이 개념을 떠올렸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구나. 그럼 이제 그것들은 어디로 가냐?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정리를 해서. 저는 이게 사실 오답노트를 한다면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응당을 떠올렸어야 되는 걸 못 떠올렸을 때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발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문제 부닥쳤을 때 항상 이제 쓰는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처음 문제는 정확히 무엇이지? 정확히 나는 어떤 문제에 빠져있지? 두 번째는 나는 왜 이 문제에 빠졌지? 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본질적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마침내 본질을 찾았어. 아 이게 문제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내가 고쳐나갈 수 있을까가 보여요. 1, 2번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거를 저는 제가 이름 붙이기로 what, why, how라고 해요. 1번은 이제 what, 내가 무엇을 몰랐냐에 대한 얘기죠. 2번은 why죠. why,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응당 알았어야 되는 건데 왜 몰랐을까? 그리고 3번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앞으로 how죠. how.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what, 무엇인가? why, 왜 이렇게 됐을까? how,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게 중요해요. 수학 문제, 여러분이 틀린 문제를 볼 때 항상 모든 틀린 문제에 대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공부예요. 문제를 푸는 게 공부도 아니고 해답지를 보고 그 문제에 약간 뭐라 해야 되나? 해답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것도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까 고민을 하는 게 이게 그냥 공부예요. 이걸 안 하면 문제를 안 푼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공부에 굉장히 욕심이 있다 라고 하면은 경시대회 문제 다뤄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추론 능력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 일반 문제들이 약간 그 어떤 잡몹이라면은 경시대회 문제들은 약간 보스몹 같은 느낌이거든요. 주는 경험치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한 문제를 풀 때 이제 5분 동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경시대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 30-40분 동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풀어냈을 때 어떤 쌓이는 추론 능력의 경험치는 그야말로 엄청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 약간 극복할 수 없는 차이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고급자용 팁입니다. 여러분이 다 할 필요가 없고, 정말 지금 내가 약간 좀 잘한다 싶은 친구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런 것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게 제가 오늘 수학 공부를 하는데 이게 준비한 이야기 다고요.